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법인 설립과 정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뭐 인건비의 지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 혹은 이제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성과 목표 중에 하나가 어쨌든 회사의 설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예전에는 법무사를 써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챙겨가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정 자체도 간소화돼 있고 너무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법인 설립 절차하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도 그냥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서류 다 꾸며가지고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내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절차 안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규칙화해서 문서화해 놓은 어떤 그 서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정관 안에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주식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규정들이 있고 뭐 고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을 수가 있는데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법인을 설립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정관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그럼 정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럼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끝을 알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회사의 조직 구성과 주식과 운영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정말 회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관이 언제 중요하게 되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회사 내에서 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정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일종의 고용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제가 고용을 합니다. 그럼 고용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근데 뭐 고용 계약서 안에 가능하면은 뭐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고 성과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그냥 막 논의 안 되고 아예 나중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 나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구두로 계약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서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그걸 위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도 없으면은 2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법인 정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 규칙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규정화돼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회사를 차리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정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회사가 쓴 정관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좀 부탁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표준 정관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준 정관은 인터넷에 실제 공식 사이트에 생활법령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가 따로 뭐 자료를 달아드리진 않을 텐데요. 표준 정관을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 추가를 하고 여러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던 부분을 더 더해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은요, 대부분 부실합니다. 부실하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왜냐면은 정관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실제로 이제 정관을 만든 다음에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그것들을 조사 하나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거를 이제 다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법무법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아월 차지로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비용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정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저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처음에 완벽한 정관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정관을 막 완벽하게 막 법무법인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까지 다 받아서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만은 뭐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써놓으면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표준 정관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정관을 가져왔건 간에 그런 서류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적었다면은 분명 법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좀 애매모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전문가의 보통은 저 같은 그 법쪽이 아닌 그런 사람한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컨셉만 잡아드릴 수 있지 그걸 보고 다 이렇게 해드릴 순 없고, 여러분이 이제 그 검토가 필요한 건 이제 변호사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방법은,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뭐 멘토나 아니면은 이제 주관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멘토링 신청을 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그런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조금 받으시면은 그래도 제법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힌 그런 정관은 나올 것이고요. 아마 정관 대부분의 경우에 정관까지 가서 막 디벼볼 정도의 그런 뭐 소송이 초창기에 있진 않거든요. 뭐 어차피 뭐 돈을 버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투자를 받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정관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와의 어떤 상호관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관을 좀 많이 되짚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뭐 추천하긴 좀 애매하지만 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냥 처음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건데요. 전문 상담을. 근데 그게 아마 처음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안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표준 정관과 다른 정관 예시를 보고 좀 여러분의 정관을 만든 다음에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련된 변호사의 멘토링이라도 한번 받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설립을 할 것,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을 하시고, 혹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그 동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친구 변호사 이제 밤새도록 술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걔한테 이거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서 이렇게 검토받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인 찬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주관기관의 멘토링을 의뢰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 상호관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조금 번거롭지만 그 정관도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울 차지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전문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과정을 걸치는 게 이제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시리즈 8번째 시간 법인 설립과 정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